자, 오늘이 6월 달이니까 항상 매월 초가 되면은 새로 입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월 달이니까 오늘 또 6월 달에 처음 들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5월 달에 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 달 되면은 좀 중간까지 나갔기 때문에 오늘 소화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한번 버티고 잘 앉아 계시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처음 개강이라고 오신 분들은 오늘 좀 힘이 많이 드실 거라는 거.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하니까. 자, 오늘 몇 쪽이 되죠? 205쪽인가요? 맞아요? 딴 데 펴놓은 분도 있어요? 딱 걸렸어요.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져 가지고서 아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눈에 익은 분들이 오늘 많이 없으시네요. 강의하다 보면 나오시겠죠? 그래요.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은 재산세를 끝내고요, 종합부동산세 끝내고요, 소득세 일부까지 진행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그렇게까지 하고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양도소득세만 4시간 강의를 하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205쪽에 보면은 과세표준이라 나와 있죠. 4절 찾았나요? 자, 출발할게요. 자, 205쪽. 자, 205쪽에 보면은 재산세 뭐가 나오냐?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재보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나올 수 있는 거 전부. 재산세 과세표준을 배우는데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회에서는 줄여서 과표라고 표현을 하죠. 요건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식 하나를 배웠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시작.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모든 세금은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세금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과세표준은 도대체 어떤 금액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가 되느냐? 시가표준액이 된다. 해보죠.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뭐냐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3월 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기준금액을 결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이렇게 지방세를 걷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결정 공시하는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시가표준액. 올해는 굉장히 재산세 폭탄이 나올 겁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6%가 인상이 됐대요. 시가표준액이. 그러니까 재산세가 무지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매년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발표하는데 이 기준금액을 뭐라고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러면 지방세에서 말을 모른다. 그럼 무조건 금액은 시가표준액이에요. 즉 취득할 때 취득세,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1년에 한 번씩 내는 재산세는 기준금액이 뭐냐고 물어보면 똑같습니다. 바로 뭐가 되죠? 시가표준액이 된다. 요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다는 얘기죠. 개인도 시가표준액, 법인도 시가표준액.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가 있죠? 5개. 어떤 재산을 갖고 있어야 재산세 내냐 이거죠. 그 물건은 5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토지. 또 하나는 뭐죠? 건축물. 또 하나는 주택. 또 하나는 선박. 마지막은 항공기. 재산세는 아무 재산이나 갖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 내는 게 아니라 5가지만 재산세 냅니다. 뭐뭐 시작.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죠. 그럼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종부세가 2005년에 신설되면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얘기하죠. 요거는 100%가 아니라 종부세 내니까 몇 프로? 70%가 된다는 것. 그 다음 건축물도 똑같습니다. 주택도 똑같은데 비율만 몇 프로가 되죠? 60%가 된다는 것. 선박과 항공기라는 건 깎아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되죠. 끝. 바로 요게 과세 표준의 전부예요. 전부인데 시험에 세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어떤 것들이냐? 첫째, 재산세로 묶어서 나오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가 됩니까? 시가 표준액. 끝. 요게 답이에요. 두 번째, 콕 찍어 토지, 콕 찍어 건축물, 콕 찍어 주택으로 나왔을 때는 시가 표준액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시가 표준액? 노노노. 곱하기라는 지문은 없어요.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곱하기 이런 지문 안 나옵니다. 끝. 요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는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뭐냐? 법인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국수공판장 배웠죠? 그럴 때 그 장이 장부가 되겠죠, 법인.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장부상에 입증된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재산세는 국수공판장이 없어요. 왜 그런가? 외우지 말아요. 이해해요. 취득세는 사올 때 한 번이죠. 회사는 사올 때마다 지출했으면 장부에 쓰겠죠.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죠. 이해가요? 그럼 바로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 장부에 있는 금액, 요게 맞아요. 또 등록면허세 등기할 때 되면은 등기할 때 되면은 얼마짜리인가 장부에 써야 되겠죠. 장부 금액이 맞아요. 근데 요건 뭐냐?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럼 10년 전에 법인이 장부에 쓴 금액은 이번 연도에 재산세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잖아요. 재산세는 취득가액은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0년 전에 1억을 지출했다. 장부에 10년 전에 1억 썼죠. 10년 뒤에 재산세 매길 때 취득가액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요건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도 매년 발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되겠죠. 과거의 취득가액, 장부에 써있는 금액은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법인은 법인 장부상에 입증된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면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얘기죠. 이거 많이 배웠어. 법인은 무조건 장부 금액이야. 그걸 노리는 문제. 난이도 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라 나오던 법인이라 나오던 재산세가 나오면 과세 표준은 뭐가 됩니까? 시가 표준액이다. 난이도 최상이에요. 해서 세 가지 형태의 재산세 과세 표준 나오면 뭐가 정답이 되죠? 시가 표준액. 콕 찍어 토지, 콕 찍어 건축물, 콕 찍어 주택이 나왔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 다음 법인이 나왔어도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 끝. 이러면 되겠죠. 요거 하나 갖고도 세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특히 법인 꼭 신경 쓰세요. 나와 있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205쪽 나와 있죠. 자, 거기에 1번 과세표준 나와 있죠. 과세표준이라는 건 두 번째 줄에 이때부터 밑줄 치면 되죠.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동그라미 뭘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세 번째 줄에 개인 법인 소유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 가겠어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206쪽에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세 개는 뭐가 되죠?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2번 선박항공기의 괄호 1번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다 없다? 없다. 끝. 그러면 끝나게 되겠죠.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 다음에 세율이 나왔습니다. 해보죠. 세율. 동그라미 1번 나왔어요. 세율은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차등 비례 세율과 뭐가 있죠? 초과 누진세율. 동그라미 2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것도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잘 들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요건 사올 때 한 번이죠. 등기할 때 한 번이죠. 그러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끝. 한 번이니까. 근데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이죠. 그러면 가감 조정을 했다 그러면 조정한 세율은 이번 연도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매년 달라야 되니까. 해서 재산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만 적용한다? 당해 연도에만. 그해 연도에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시험 지문에는 당해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았죠? 그리고 5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매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표준세율이 나와 있는데 표준세율에 대한 것은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이어서 할게요. 토지닥을 했으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요거 잊어먹어도 돼요. 토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 같은 걸 뭐라고 그러죠? 분리과세. 그 다음 운전학원용의 실습용 땅 요걸 뭐라고 그러죠? 별도합산.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요런 걸 뭐라고 그러죠? 종합합산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분리과세 토지는 무슨 세율 적용하냐? 차등 비례 세율을 적용한다. 차등 비례 세율은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농지와 임야 어떻게 되죠? 007. 그 다음에 공장은 뭐가 되죠? 02. 사치성 재산은 몇 프로? 4%. 기억나나요? 그러나 별도합산, 종합합산은 무슨 세율이냐? 초과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숫자가 다르니까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 좀 이따 배울 건데 미리 한번 할까요? 아니야, 요거부터 하고요. 자, 우리가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초과 누진세율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요러면 되죠. 그 다음에 선박. 선박은 차등비례 세율인데 차등비례 세율인데 외워야 되는데 얘는 하나만 외우세요. 해보자.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은 몇 프로가 되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요트 위에 하얀 요트 위에 내가 수영복 차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남들이 감탄을 해서 오 그러니까 공무원이 옆에 있다가 그래 이건 5%야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랬겠구만. 그 다음에 항공기는 차등비례 세율인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 비행기나 배 가진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얘만 외우면 되고 그 다음 주택은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럼 건축물 남았죠? 건축물에 관한 건 따로 써드릴게요. 잘 보세요. 건축물이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건축물이다 그랬으면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요. 세법은 세 가지뿐이 없어요. 용도가. 건축물. 자, 요거는 뭐가 있느냐?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은 재산세가 뭘로 나옵니까? 그렇죠. 주거용은 주택이란 얘기죠.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용 있죠.
공장용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 마지막 영업용이 있어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다 그러면 어떤 건물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이런 상가 건물이에요. 건축물은 딱 3개뿐이 없어요. 용도에 따라. 해보죠. 주거용, 그 다음에 공장용, 영업용. 용도에 따라 건축물은 3가지뿐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주거용은 주택이니까 여기에 나왔죠. 초과, 누진, 세율.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공장용은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오고 상가 건물도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건축물에 대한 것은 차등비례 세율이에요. 무슨 세율? 요걸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 자, 잘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으면은 요거에 조금 도움되는데 뭐가 있냐? 건축물이다 그랬으면은 영업용 건축물 보죠. 영업용 건축물은 상가 건물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죠? 여기 새롬 광주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에 보면은 이게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도 여러분이 고지서 금액을 맞출 수가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상가 건축물 지번을 치면 시가 표준액이 나옵니다. 공시가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세율만 곱하면 되는데 상가 건물은 지역과 관계없이 항상 1000분의 2.5예요. 상가 건물의 재산세 세율이 얼마죠? 1000분의 2.5. 무조건 여기에 시가 표준액 나온 데다가 1000분의 2.5 그 금액이 재산세 고지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가 건물 갖고 있다. 재산세 세율은 항상 얼마가 됩니까? 1000분의 2.5. 상가 건물은 끝. 근데 상가 건물은 지역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은 3개를 보는데 아파트 단지 내가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에도 상가가 필요하죠. 그 다음 공단, 공업지역에 가도 상가는 필요하죠. 오케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상업지역에도 상가 건물 필요하겠죠. 상가 건물은 지역과 관계없어요. 가다가 상가 건물 보면 무조건 1000분의 얼마? 2.5 써갖고 다니면 외우면 돼. 그런데 뭐가 문제냐? 공장용 건축물이죠. 공장용 건축물은 지역에 따라 세금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공장은 제조업이에요. 사업이에요. 이걸 갖다 세금으로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싸우는 지역에 있느냐 싸우지 않는 지역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숫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 공업지역에 있다.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면 상가랑 똑같아요. 1000분의 2.5. 그런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다.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싸우면 세금을 조금 더 걷어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자본주의인데 사업을 국가에서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세금만 조금 더 걷어요. 싸우지 않는 지역은 1000분의 2.5. 싸우는 지역에 있으면 곱빼기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저 산업단지나 공단에 있으면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1000분의 2.5. 요 동네에 공장이 있으면 곱빼기 1000분의 얼마? 5가 되는 것. 건축물은 딱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해보죠. 영업용, 공장용. 영업용이 뭔지 알겠어요? 뭐라고 그랬죠? 상가 건물을 영업용으로 해. 또는 일반 영업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만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해보죠. 중과세. 중과세는 하나뿐이 없어요.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건 하나뿐이 없어요. 뭐냐 하면은 과밀, 억제, 권역 안에다가 공장을 신설, 증설을 했을 때 그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물 중과세예요. 그럼 뭡니까?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게 뭐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사람이 숨쉬기 힘드는 지역, 사람이 들어오는 걸 억제하는 지역, 이게 과밀, 억제, 권역이죠. 그럼
사람이 많아서 숨쉬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확장을 했어요. 그럼 숨쉬기 힘든데 매연 때문에 아파트 창문도 못 열겠죠. 이럴 경우에만 그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중과세는 뭐냐? 요거죠. 공장은 건축물이 1000분의 2.5죠. 그러면 1000분의 2.5에 대해서 5배를 적용해요. 몇 배? 그러니까 야, 여기 저 사람이 숨쉬기 힘든 지역이야, 공장 세우지 말어 했는데 공장 세웠단 얘기죠. 그렇다고 자본주의인데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쫓으려고, 야, 너 여기다 하면은 5배 물어야 돼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에서 심하죠. 그래서 얘는 5년간만 중과세합니다. 몇 년간? 5년간.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에서 공장을 새로 만들었거나 확장을 했을 때 그 건축물은 1000분의 2.5의 몇 배? 5배. 몇 년간? 5년간 중과세한다. 그러니까 지방 내려가라 이거예요. 5년간 떠다 밀어도 안 내려가면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0분의 2.5에 어려운 거 할게요. 1000분의 2.5에 5배면은 결국 얼마가 되느냐? 1000분의 12.5란 얘기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계산 문제는 없어요. 왜 1000분의 12.5가 되는지는 요 놈에다가 5만 곱하면 돼요. 그럼 1000분의 12.5가 나온다. 끝. 건축물 세율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영업용 건축물은 아무 지역에 있거나 똑같은데 공장만 싸우지 않는 지역이면 얼마죠? 1000분의 2.5. 싸우면 얼마? 1000분의 5. 중과세할 때는 공장을 신설할 때 몇 년간? 5년간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끝. 이게 다예요, 세율은. 그럼 여기서 알아둬야 될 때 시험에 난이도 최상을 얘기해 줄게요. 난이도 아주 시험 나올 것까지 다 가르쳐 줄게. 5년간인데 5년간 중과세인데 언제부터 5년이냐?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다 그러면 항상 언제 기준이죠? 6월 1일 매년 6월 1일 날을 뭐라고 얘기하죠? 과세? 왜 이렇게 아마추어같이? 과세 기준일이죠. 따라서 이거예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이게 정답이. 재산세는 날짜 모르면 무조건 6월 1일 과세 기준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2018년 우리가 언제 공장을 설립할까요? 5월 5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럼 6월 1일 날 요 공장에 대한 거 중과세하죠. 최초의 과세 기준일 요 날로부터 몇 년간? 5년간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만약에 11월 5일 날 설립했다. 그럼 올해 6월 달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19년 6월 1일부터 몇 년간? 5년간이 되겠죠. 이해가요? 아니, 어려운 건데. 그럼 시험에 뭐로 나오냐? 뻔해요. 이 세법은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착각을 유도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나온 적이 있느냐? 최초의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5년간. 그러니까 눈동자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과밀억제 권역안에 공장을 증설 나왔으니까 시험에 최초의 공장 신설일로부터 5년간 왠지 그럴듯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세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접근하라고요. 세법은 공장 신설 증설하는 일은 재산세랑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언제부터? 과세 기준일부터. 이런 거. 그래서 시험에 가서 보면요, 세무사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이 아니니까 세법은 상식, 헷갈리기 전법으로 출제가 됩니다. 어려운 거 절대 없어요. 요것만 잘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재산세다 그러면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구나. 그럼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6월 1일 기준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 6월 1일이 기준이라고 그래서 과세 기준일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해보자. 과세 기준일.
이렇게 나오면 찾을 수 있나요? 글쎄요. 요게 바로 건축물에 대한 세율, 다른 거에 대한 세율은 끝이에요. 앞으로 오늘 처음 온 분들도 있어서 얘기하는데, 세율 숫자는 비례세율이라고 숫자가 고정이 된 거는 외워야 돼요. 누진제라고 그래가지고 몇 프로부터 몇 프로다, 이건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 209쪽 209쪽에 거기 박스 나온 거 있죠? 보셨나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 그 중에 맨 위에 209쪽 맨 위에 2번 밑줄 중과세율 나왔죠? 어떨 때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여기서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그러면 수도권을 얘기합니다. 원주는 과밀억제 권역이 돼야 한대요? 여기 광주는? 광주는 대신에 어떤 표현 쓰죠? 대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법상. 서울 수도권은 과밀억제 권역, 여기 광주는 뭐가 되죠? 대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나와 있죠. 첫째 줄에 과밀억제 권역, 그 다음 세 번째 줄에서 공장 신설 증설에 해당하면 네 번째 줄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1000분의 2.5의 몇 배? 5배. 그래서 최대 얼마가 되죠? 1000분의 12.5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없어요. 마무리 들어갈게요. 여기다 쓸게요. 요게 나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바꿔갖고 도시지역분 재산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거는 뭐냐? 요렇게 하면 돼요. 재산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도시지역 안에 있어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로 내요. 이건 불이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재산이 광주시 내면 도시지역 안에 있어요. 재산세는 한 번만 내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해서 고지서 한 장 나오죠. 요건 뭐냐? 불이익 주는 거예요. 불이익은 뭐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도시 지역 안에 중에서 지역을 지정을 또 해요. 지정 지역 안에.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 중에서도 특별히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누가 지정하느냐?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야, 여기에 있는 건 투기 지역이 너무 심하다, 여기 너무 땅값이 많이 오른다, 그 지정을 해요. 그 지정 지역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로 물어요. 그럼 조건이 뭐냐?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봐요, 과세 대상이 몇 개가 있죠? 5개가 재산세죠. 외우지 말아요. 선박과 항공기는 도시지역에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럼 3개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외우지 말아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5개 있는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은 3개뿐이 없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오케이? 선박과 항공기는 도시지역에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주차장에다 비행기 세워놓고 왔어요? 아니란 얘기죠. 도시지역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2가지를 합산을 해서 부과한다. 이건 뭐냐? 하나는 여러분이 평범하게 내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다른 지역에 있으면 이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지정된 지역에는 추가를 문다는 얘기죠. 추가를 얼마나? 과세표준 곱하기 1000분의 1.4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으면 평범하게 내면 되고, 요 지역 안에 있을 때만 얼마를 가산한다? 1000분의 1.4를 계산한 다음 요걸 어떻게 해줘라? 합산을 해준다. 그러니까 불이익 주는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지정지역이라는 것은 좋은 지역이다 아니다? 소유자들은 좋죠. 재산 가치가 높은 지역이란 뜻이니까. 다만 세금은 어떻게 된다? 더 추가가 돼야 된다.
얼만큼? 1000분의 1.4. 요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면 돼요. 1000분의 1.4가 최하예요. 이거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한선을 뒀어요. 야, 아무리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지정지역 안에 있더라도 너무 많이 받지 마라.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계를 설정해 뒀다는 것. 자, 요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세 가지 요건만 하시면 되죠. 이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것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 중에서도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세 가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1000분의 1.4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 다만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요 얘기죠. 요거면 끝. 숫자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건 시험에 요렇게 한번 나왔어요. 유치합니다. 뭐라고 나왔냐? 도시지역 안에 지정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에 한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표정이 맞는데? 이런 곤란하죠? 몇 개인데? 세 개인데 시험엔 몇 개 하나요? 2개 하나요?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죠. 표정이 에이 틀리는 사람 있어? 많습니다. 그럴듯해 배잖아. 여러분은 보면 이거 안 봐요? 뭘 봐요? 숫자만 보지. 이걸 노리는 거예요. 문제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배우면. 그걸 엄마가 틀리면 애 통제할 때 힘들죠. 요거 알아두시면 그 내용이 거기 있어요. 자, 거의 간단하게 보면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지역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밑줄 고시한 지역. 고시한 지역이 뭐예요? 지정지역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세 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1번과 2번의 세금을 어떻게 줘라? 합산을 한다는 것. 1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2번은 1000분의 1.4를 적용한 세액. 그런데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세부담 상한 동그라미 치세요. 요것도 나올 때가 됐는데 한번 여기다 해드릴게. 자,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5개. 5개가 있죠. 5개가 있는데 우리가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건 세부담 상한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작년에 10,000원 냈는데 재산세가 올해 1억을 계산됐다. 억울하죠? 그래서 작년보다 너무 많은 액수가 나왔을 때는 다 내지 않아도 된다. 상한선을 주겠다. 이게 세부담 상한이죠. 이거는 토지와 건축물은 15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몇 프로? 150%. 100분의 150이란 얘기죠. 100분의 150.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없어요. 그럼 요 세 개죠, 세 개. 그럼 토지와 건축물은 일정합니다. 몇 프로라고 그랬죠? 150%. 주택이 여러 개니까 얘가 나오겠죠, 나오면. 주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해보죠. 3억이야? 6억이야? 6억 초과? 세 가지뿐이 없어요. 여러 개가 나오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해보죠. 3억이야? 6억이야? 6억 초과?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집은 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뭐 때 1번이야? 3번 되겠죠. 그죠? 아니더라도 오늘은 3번으로 우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에 맞는 세율을 상한선을 외우란 얘기죠. 3억 이하다 그러면 서민주택이죠. 요거는 100분의 얼마가 되느냐? 105. 작년에 10,000원 냈으면 올해 1,500원만 내면 돼요. 그 다음에 6억 이하는 100분의 얼마? 110. 이제 여러분 주택 나왔네. 여러분 집. 여러분 집은 100분의 얼마? 130. 여러 개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정리할게요.
세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하고 이따가 배우실 종합부동산세만 있는 제도예요. 근데 재산세는 토지 건물은 150%, 주택은 3가지가 있죠. 종부세는 너무 쉬워요. 종부세는 무조건 150%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나올 확률이 없다는 얘기죠. 나오면 여기서 나오죠. 자, 정리할게요. 세부담 상한의 뜻은 이해 가나요? 세부담의 맥시멈을 줬다는 얘기죠.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던 걸로 본다는 얘기죠. 자, 토지와 건축물 몇 프로? 150%. 주택은 그 시가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죠. 자, 어떻게 되죠?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해서 105, 110, 130 요건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따가 종부세 때 한번 또 해드리면 됩니다. 자, 210쪽에 4번 세부담 상한 1번 토지와 건축물은 두 번째 줄에 얼마가 되죠? 100분의 105, 150. 211쪽은 박스만 보세요. 박스가 보면 한마디로 나와 있죠.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105, 110, 130 끝. 이러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요런 것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안 나와요. 세법은 못 찾아서 그렇죠.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아주 계산도 그냥 어려운 게 나오고 아예 그런 공부락도 하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제가 강의하면서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라고까지 했으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해서 두 번째는 211쪽에 비과세. 비과세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건 초보자들이나 그렇죠. 비과세는 뭐예요? 대한민국 세법의 비과세는 뭐냐? 3가지예요. 나라한테 공짜로 줬던가.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재산 가치가 없는 걸 갖고 있을 때. 짠하죠. 짠하는 거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나무리에 사용할 때. 요런 것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저 지리산 꼭대기에 내 임야가 있더라. 있으면 뭐예요? 평생 한번 올라가 보지도 못할 거예요. 체력이 딸려서. 그렇잖아. 매매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이런 데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NG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비과세가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과세되는 걸 가져야 재산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법을 안 배우면 무조건 세금 안 내는 걸 좋아하는데 짠한 거예요. 짠한 거. 그러니까 떳떳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해야죠. 처음엔 다 그래. 무조건 세금 안 내는 걸 좋아해요. 세금 안 내는 거 절대 안 좋습니다. 서울역 노숙자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이 기자가. 장래 희망이 뭐냐고.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다못해 노숙자도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제 사장님이 되실 분들이. 네? 세금은요 절대로 안 내려고 그러면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적게 아니 아까워도 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이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무조건 안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적게 내는 게 좋은 거죠. 줄이는 방법. 이게 중요한 거지. 안 내려고 발버둥 치면 그건 탈세가 되는 거예요. 절세라는 건 이만큼을 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줄여서 요만큼 내는 거. 내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 앞으로 달라지세요. 세금은 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적당하게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 배우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 211쪽에 비과세는 1번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국가. 국가가 해당되면은 무조건 세금 안 내죠? 이거 있죠. 국가가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등기할 때 세금 내요 안 내요?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매년 내요 안 내요? 요거 종부세 내요 안 내요?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내요 안 내요? 국가는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끝. 요렇게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동그라미 치세요. 괄호 2번은
요건 시험에도 곧잘 나오는데 여기다 설명드릴게. 그림 지금 잘 알아둬야 뒤에서 비슷한 게 또 나옵니다. 요거예요. 국가가 소유한 재산이에요. 뭐 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될 수 있죠. 국가가 소유한 것을 개인 갑이 야 이거 내가 살게 하면서 할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건이 할부예요. 할부 중에서도 돈은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 연부, 매매,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체결을 했다. 계약만 맺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팔아서 잔금을 받으면 양도인, 매도인이 되겠죠. 그죠? 근데 계약만 체결했어요. 계약만 맺었으면은 국가는 뭐가 되느냐? 매도 계약자가 돼요. 해보자. 매도 계약자. 개인은 계약만 했으니까 뭐가 되죠? 매수 계약자. 그럼 시험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매도냐 매수냐 이거죠. 계약만 맺었으니까. 계약 맺은 다음에 사건이 있죠. 야 국가야 어차피 우리 계약 맺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좀 쓰자. 걱정하지 마. 1년에 1억씩 줄게. 개인이 계약만 맺고서 유료로 사용을 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용하니까 갑은 떳떳하죠. 그럼 국가는 재산권 행사했죠. 국가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니까 유료 사용하면 뭐가 되죠? 비과세가 되죠. 국가는 세금 낼 필요 없으니까. 이해 가요? 아직까지 누구 재산이에요? 국가 재산이에요. 개인이 쓰는 거예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이해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요거 하면 이해되죠. 야 국가야 우리 계약도 체결했으니까 내가 나중에 할부금 제대로 갚을게. 오늘부터 좀 쓰자. 대신에 공짜로 쓰자 이거죠. 공짜로 쓰면은 갑은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국가 걸 공짜로 쓰니까.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개인끼리 이따 점심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서 코를 한 대 때렸어요. 내가 미안해요. 코를 한 대 때렸더니 코피가 쭉 났어요. 미안하죠?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할 때 푸는 방법 뭐가 있어요? 아이 미안해요 내가 밥 사줄게요. 그럼 퉁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그런데 미안하면 밥 사줄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개인이 나라 땅을 공짜로 사용하면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세금은 미안해 내가 낼게. 그럼 나는 누가 되는 거죠? 신분이 매수 계약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 땅을 공짜로 쓰면 미안하니까 미안해 세금은 내가 낼게. 나를 뭐라고 얘기하죠? 매수 계약자. 유료로 사용하면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안 미안하니까 국가가 내야 되는데 국가니까 뭐가 되죠?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유료냐 무상이냐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매수계약자냐 매도계약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매도계약자는 무조건 없어요. 매도계약자는 국가니까 비과세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도 매도계약자다 그럼 정답이 아니에요. 항상 뭐만 있어요? 매수계약자. 요거 틀리게 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요 그림 이해가나요? 이따가 요거의 반대 경우 되는 게 또 나옵니다. 그때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 자, 그래서 괄호 2번에 볼게요. 세 가지 3단계로 찾는 거예요. 첫 번째 국가 동그라미, 첫째 줄 끝에 밑줄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옆에 동그라미 뭐가 되죠? 무상. 공짜로 사용하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나를 뭐라고 얘기하죠? 매수계약자. 이해갑니까? 아니에요.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거의 반대. 요거의 반대예요. 여기다 잘 보세요. 요번엔 뭐냐? 개인의 재산이에요. 개인의 재산인데 국가가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의 반대예요. 여기엔 조건이 나와요. 1년간, 1년 이상, 몇 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쓴다는 얘기죠.
국가가 개인 재산을 1년 이상 좋은 일에 쓴다. 공용, 공공용이라는 말은 무상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공짜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이란 말이 안 나왔어도 공공용이라고 나오면은 무상으로 간주하라는 얘기죠. 이해가요? 무상 찾으려고 했으면 안 돼요. 이건 국가가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개인 재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야, 개인아, 국가가 좋은 일에 쓰니까 요건 2년 정도만 빌려줘라. 대신에 유료로 사용을 했다. 국가가 개인 거를 돈 주고 사용하면 국가는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안 미안하죠. 대가 줬으니까. 이럴 때는 요거에 대한 건 뭐가 되죠? 과세. 개인이 세금 내야죠. 재산권 행사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요번에는 국가가 야, 공짜로 좀 쓰자. 공짜로 쓰면 국가가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미안해. 공짜로 쓰니까 미안해. 대신 너 세금 내지 마.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죠? 비과세. 그러니까 국가가 미안하면 세금 내지 마. 비과세하고. 개인이 미안하면 내가 낼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미안하냐 미안하지 않느냐.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오늘 점심 때 그래요. 어차피 점심 식사 하실 거 아니에요. 옆에 앉아 계시면 코 한 대 치세요. 코피가 쭉 나면 미안해. 밥 쌀게. 퉁. 그러면 기억 오래 가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농담입니다. 몇몇 분들 눈빛이 살기가 돌아 지금. 이따 한번 해봐야지. 그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전 책임이 없습니다. 자, 212쪽에 맨 위에 2번 나와 있죠. 국가가 사용하는 재산 1번 나왔죠? 밑줄 국가 1년 이상 공공용 1년 이상 공용 공공용 나와 있지만 무상이란 말이 없죠? 무상이 없어도 공공용은 무상으로 본다고 그랬죠? 재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동그라미 유료. 유료면 당연히 뭐가 되죠? 과세한다. 그 다음에 3번 밑줄 임시용 건축물. 임시용 건축물 요거 잘 보세요. 임시용 건축물이다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건 외우지 말아요. 이해하세요.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죠. 1년 미만이면은 재산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죠.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뭐가 된다? 과세가 돼요. 존속기간과 관계가 없어요.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과세됩니다. 근데 사치성 재산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별꼴 3고 꼭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과세가 된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다 할게요. 철거 명령을 받은 거. 당해연도, 정확히 얘기하면 당해연도에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요게 옛날엔 단골 메뉴였었는데 이번 연도에 철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이번 연도에 재산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올해 안으로 철거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재산세 안 냅니다.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요거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요. 내년까지 철거해라. 올해까지 세금 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요거예요. 2층짜리예요. 몇 층? 2층짜리인데 9월 5일까지 철거 명령 받았어요. 9월 5일까지. 그럼 2층짜리 철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층짜리 철거하는 거. 철거 안 해봤으면 여러분 2층 집 있으면 오늘 한번 부셔봐요. 얼마나 걸리나. 요즘 같으면 하루면 이거 되지 않을까요? 용산의 그 4층짜리도 그냥 잠깐 동안에 무너졌는데, 그죠? 이런 거, 요건 하루 걸린다고 생각하죠. 그럼 언제 해요?
명령 받자마자 철거해요? 아니죠. 9월 5일이니까 뭐 8월 말쯤에 철거해도 되잖아요. 그럼 6월 1일 현재 철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도 올해 안으로 철거가 확정됐으니까 재산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럼 시험에 요게 나온다고. 어떻게 나왔었냐? 제가 말을 할게. 지문이 좀 길 거예요. 앞에 거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요. 당해 연도에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 또 잊어먹은 것 같아 앞에. 다시 한번. 당해 연도에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일지라도 6월 1일 현재 철거가 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맞아요, 틀려요? 앞에 것도 다 잊어먹었지.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철거 명령 받았으면 6월 1일 날 철거가 안 됐더라도 올해까진 재산세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 철거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이런 건 한방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긴 내 강조했으니까 이거 알겠다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몇 달 뒤에 10월 28일 날 가서 시험지 받아두면 막막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도록.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죠. 볼까요? 괄호 1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1년 미만이다. 그랬으면 뭐가 되죠? 비과세. 2번 나왔죠. 밑줄.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을 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의 기타 비과세는 뭐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재산이 있는데 재산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 뭐가 있어요? 1번 도로, 하천, 제방. 제방이 뭐죠? 둑, 노, 뚝. 그 다음에 국어. 국어가 뭐죠? 도랑, 노, 또랑. 뚝, 또랑. 그게 내 땅이에요. 사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재산권 행사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지. 유지가 뭐죠? 조그만 거, 조그만 저기 물 고여 있는 거, 뭐 늪이라고도 얘기하고, 방주, 반주가 아니라 방주. 오늘 또 한번 싸워보자고. 좋다 이거야 오늘도. 댐 이런 거 있죠. 저수지, 호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게 내 땅이에요. 저수지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2번. 2번에 보면은 괄호 1번. 좀 이따 거기서부터 할까요? 괄호 1번에 군사시설 보호에 따른 보호구역 중에서 맨 끝에 밑줄 통제보호구역. 자, 요거 보세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민간인 통제지역이 있죠. 민통선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은 뭐가 됩니까? 토지는 비과세예요. 땅은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들락날락도 못 하잖아요. 허락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은 과세가 됩니다. 재산권 행사하는 건 농지 있죠. 농지. DMZ 안에가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면 그 쌀이 굉장히 어떻게 되죠? 비싸게 팔리죠. 청정지역. 요건 재산권 행사했잖아. 내 땅 갖고. 그 안에다가 사과를 심었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비싸게 팔립니다. 이런 거는 재산권 행사한 땅은 과세가 돼야죠. 그런 농지인데 전, 답, 과수원, 그 다음 대지. 요거는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상합니다. 우리가 농지를 배웠을 때 농지 4개가 있는데 전, 답, 과수원, 또 뭐가 있죠? 목장용지 있잖아요. 목장용지는 무조건 이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젖소를 갖다가 한 300마리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장용지를 내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300마리 한우를 갖다가 방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얘들아 유기농 많이 먹고 빨리빨리 커라 하면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지뢰 밟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목장은 허가 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얼마나 좋아요? 이건 목장을 하는 건지 한우 파티를 하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죠. 퐁퐁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목장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참고해야죠. 그럼 시험에 목장을 집어넣냐? 그렇진 않아요. 목장을 집어넣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죠? 우리를 뭘로 보고, 그죠? 그럼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여태 29번 시험 봤습니다. 28번에다가 정규, 그 다음 15회 때 추가 문제. 그래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나오면 요대로 그대로 나와요. 해보자. 전, 답, 과수원, 대지. 요건 과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나왔습니다. 2번에 밑줄 최종님, 시험님. 이건 법에 의해서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무슨 연구기관이 있죠. 채종이라는 건 종자를 채집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막 심어놓은 거죠. 뭐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다 해갖고 막 심어놓은 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비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 어렵습니다. 3번 자 자연공원 여기 비과세까지 하고 쉴 텐데 공원이 나오면 두 가지 지역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환경지구 안에 있느냐, 그 다음에 보존지구냐. 이거 어려워요. 환경지구다 그랬으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세금이 쌉니다. 분리과세. 환경지구는. 보존지구는 제약이 엄청나게 엄합니다. 따라서 이건 내 재산을 포기할 정도예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되죠? 비과세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공원이 나왔을 때 무슨 지구냐? 보존지구다. 무조건 비과세. 환경지구다. 과세. 이렇게 하면 되죠. 분리과세. 마지막 4번 아까 얘기했죠. 밑줄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다. 저기 뭐 태백산맥 그 줄기에 있는 거. 땅은 내 땅인데 체력이 안 돼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런 것들은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짠한 거예요. 내 재산이 지도에서만 봤지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또 뭐 만약에 험악하게 얘기해서 내가 늪을 하나 갖고 있어요. 개인 소유지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늪이에요. 가면 그냥 빠져 죽는 거. 그 다음에 가끔 가보면 악어가 거기서 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금 비과세라는 재산세 비과세는 짠한 것들이에요. 쓸데없는 걸 갖고 있는 거죠. 제 친구 한번 얘기하면 쪼단데 선물 하나 샀는데 거기가 하루에 한 번만 보여요. 만조가 되면 물에 잠기고 물이 빠지면 나타나고. 이거 사갖고 처음엔 영웅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쪼다라고 한동안 욕먹고 다녔죠. 멋있게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왕국을 건설하겠다. 노년은 거기서 살겠다 했더니 하루에 한 번씩은 거기서 잠수복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 비상재해 구조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냐, 구조용 선박 재산세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는데 무덤이 있어요. 무덤 묘지다 그랬으면은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묘지다. 개인 묘지면은 비과세입니다. 개인 묘지면 비과세죠. 불쌍하니까 그 안에 누워 계시니까. 그런데 법인 묘지다. 법인 묘지는 과세가 되죠. 과세가 됩니다. 요거는 별도 합산이라고 하는데 사업용 토지죠. 법인 묘지라는 건 무슨 공원 묘지 있잖아요. 그거는 사업용 토지니까 과세가 되고, 개인 묘지면은 짠하니까 뭐가 되죠? 비과세. 묘지에 대한 건 두 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끝. 묘지가 왜 비과세라고 그랬죠? 개인 묘지? 거기 들어가 봤어요? 근데 만약에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잘하니까 묘지예요. 묘지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묘지의 반을 잘라서 여기는 부모님 관을 모셨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죽음 체험 시설 해놓고서 입장료 받아요. 그럼 요건 어떻게 할까요? 과세가 되는 거죠. 수익사업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 저 외국에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것도 다 관광상품 아니에요? 너무 어거진가요?
자, 해서 비과세 됐고, 마지막 214쪽에 부가징수는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엄청 높은 단원이죠. 이건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